일본의 제품을 팔고 싶은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신가요? 아마존에서 하던 방식 그대로 라쿠텐에 올렸다가 조용히 묻혀버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일본 이커머스는 한국이나 미국과 완전히 다른 문법으로 움직이고 그 중심에는 단연 라쿠텐이 있어요. 라쿠텐은 단순한 쇼핑몰이 아니라 포인트, 멤버십, 커뮤니티가 하나로 얽힌 독자적인 생태계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라쿠텐 입점 절차 상품 페이지 최적화 그리고 실제 매출로 이어지는 전략까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어요. 먼저 숫자로 라쿠텐의 크기를 실감해보세요. 라쿠텐 공식 IR 자료에 따르면 라쿠텐 그룹의 회원수는 약 1억 명에 달해요. 일본 인구가 약 1억 2천만 명이라는 걸 감안하면 사실상 일본 성인 대부분이 라쿠텐 계정을 보유하고 있다는 뜻이죠. 경산성징재산업성의 전자상거래 조사에 따르면 일본 시장 규모는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라쿠텐은 아마존 재팬과 함께 최상위 플랫폼 자리를 지키고 있어요. 특히 40부터 60대 구매력이 높은 연령층에서 라쿠텐 선호도가 두드러지는 경향이 있어 프리미엄 소비재나 건강미용 카테고리 브랜드에 특히 유리한 무대입니다. 이 규모를 이해하면 왜 라쿠텐을 빠뜨리고는 일본 이커머스를 논할 수 없는지 바로 납득이 되실 거예요.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상품을 라쿠텐에 등록했는데 한 달이 지나도 주문이 한 건도 없는 상황. 분명히 좋은 제품인데 왜 팔리지 않는 걸까 싶어서 하셨던 적 있으시죠? 사실 이건 제품의 문제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라쿠텐은 아마존처럼 알고리즘이 자동으로 노출을 만들어주는 구조와는 달리 점포 운영자가 직접 스토어를 꾸미고 고객과 관계를 쌓아야 하는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기존 방식 그대로 가져오면 당연히 반응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만 겪는 일이 아니라 라쿠텐에 진입하는 해외 브랜드 대부분이 처음에 똑같은 벽에 부딪힙니다. 그렇다면 그 벽을 넘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왜 이렇게 되는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라쿠텐에서 매출이 나는 구조는 4단계로 이어져 있어요. 첫째, 정식 스토어를 개설하고 라쿠텐의 심사를 통과해야 신뢰도 있는 판매자다요. 둘째, 상품 페이지를 라쿠텐 특유의 긴 스크롤 형식으로 최적화해야 일본 소비자의 구매 심리를 자극할 수 있어요. 셋째, 라쿠텐 포인트와 쿠폰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해요. 라쿠텐 이용자들은 포인트 환급률에 굉장히 민감한데 이걸 제대로 설계하지 않으면 경쟁 상점의 고객을 빼앗기게 됩니다. 이 세 단계가 제대로 갖춰져야 비로소 검색 노출이 올라가고 매출은 선순환이 시작돼요. 각 단계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라쿠텐에 입점하려면 먼저 라쿠텐 이치바, 라쿠텐 이치바에 출점 신청을 해야 해요. 라쿠텐은 기본적으로 월정액 시스템이기 때문에 플랜 선택이 초기 큰 영향을 미쳐요. 소규모로 시작한다면 스탠다드 플랜부터 시작하는 경우가 많고 취급 상품 수와 판매 볼륨에 따라 상위 플랜으로 올라가는 방식이 일반적이에요. 두 번째로는 사업자 등록 정보를 일본어로 정확하게 입력해야 해요. 한국 법인이라도 일본 소비자에게 신뢰를 주려면 일본어 대응이 필수이고 필요하다면 대리점이나 EMS 전문 물류 파트너를 두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돼요. 세 번째는 배송 정책인데 일본 소비자는 배송 속도와 추적 가능 여부에 매우 민감해요. 입점 전에 배송 방법 및 타임 반품 정책을 명확히 정해두지 않으면 오픈 직후 클레임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다음은 상품 페이지 전략으로 넘어가 볼게요. 라쿠텐의 상품 페이지는 아마존과 근본적으로 달라요. 아마존이 간결한 정보 제공 방식이라면 라쿠텐은 길고 촘촘하게 쌓아 올린 스크롤 형식의 페이지가 표준이에요. 소비자는 구매 전에 상품의 소재 제조 과정 사용 방법, Q&A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경향이 있어 서정보가 부족한 페이지는 신뢰를 얻기 어려워요. 실제로 라쿠텐 내 고매출 상품 페이지는 이미지와 텍스트를 합산해 상당한 분량으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브랜드 스토리 한국산 제품의 차별점 실제, 사용사진과 리뷰까지 페이지 안에 넣어야 해요. 일본어 카피라이팅은 단순 번역이 아니라 일본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표현으로 다듬어야 하기 때문에 전문 번역가나 현지 카피라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결과적 전략이에요. 실제로 매출을 만드는 5가지 전략을 순서대로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포인트 배율 설정은 라쿠텐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라쿠텐 이용자들은 포인트가 많은 쇼핑을 적극적으로 선택하기 때문에 경쟁 스토어보다 배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클릭률이 올라가요. 두 번째, 신규 고객을 위한 첫 구매 쿠폰은 전환율을 높이는 가장 빠른 방법 중 하나예요. 세 번째, 리뷰 관리인데요. 라쿠텐에서 리뷰는 신뢰의 핵심이에요. 구매 완료 후 정중한 일본어로 리뷰 요청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리뷰 수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습니다. 네 번째, RPP라고 불리는 라쿠텐 내부 검색 광고는 초기 노출을 빠르게 확보하는 데 효과적이에요. 스토어를 오픈한 초기 3개월은 유기 노출이 낮기 때문에 광고를 병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전략이에요. 마지막으로 라쿠텐 슈퍼세일이나 마라톤 이벤트는 플랫폼 자체에서 대규모 트래픽을 모으는 행사인데 여기에 참여하지 않으면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입점 절차 페이지, 설계 포인트, 광고 전략을 살펴봤어요. 이 모든 것을 관통하는 하나의 핵심이 있는데 바로 관계예요. 라쿠텐은 아마존처럼 알아서 팔리는 플랫폼이 아니에요. 스토어 운영자가 고객에게 직접 메시지를 보내 고 뉴스레터를 발송하고 포인트로 감사의 마음을 전달하는 커뮤니티형 커머스예요. 라쿠텐에서 장기적으로 높은 매출을 유지하는 브랜드들은 재구매율을 높이기 위해 고객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의 브랜드가 한국에서 것을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한국 뷰티 K푸드, K 라이프스타일에 대한 일본 소비자의 관심을 브랜드 스토리로 활용하면 경쟁력이 돼요. 이제 반드시 알아야 할 짚고 마무리할게요.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걸 알려드릴게요. 실제로 라쿠텐에서 브랜드들이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들이에요. 첫째, 일본어 대응 없이 한국어나 영어 페이지를 그대로 올리는 것은 신뢰도를 스스리는 행동이에요. 일본 소비자는 자국어로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스토어를 믿지 않아요. 둘째, 포인트 설정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라쿠텐 검색 알고리즘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세요. 셋째, 배송 속도 문제는 일본 소비자에게 치명적이에요. 일본은 당일이길 배송이 기본으로 자리 잡은 시장이라 해외 리드타임이 길다면 이를 페이지에서 투명하게 안내하고 빠른 배송 옵션을 마련하는 것이 좋아요. 넷째, 라쿠텐의 출품 규약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해요. 과장 광고나 금지된 표현은 계정 정지로 이어질 수 있고, 이는 그동안 쌓아온 리뷰와 평점을 한 번에 잃는 결과를 낳아요. 이 체크리스트를 출력해서 스토어 운영 전 반드시 보세요. 라쿠텐은 어렵지 않아요. 다만 아마존과는 다른 문법이 있을 뿐이에요. 오늘 알려드린 입점 절차 페이지, 최적화 포인트 전략, 그리고 관계 중심의 운영 철학을 실행에 옮기면 여러분의 브랜드도 일본 소비자에게 닿을 수 있어요. 일본 시장은 진입 장벽이 높아 보이지만 한번 신뢰를 얻으면 재구매율이 높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이 되는 시장. 제이마켓 나비는 앞으로도 일본 시장 진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보를 계속 가져올게요. 구독하시면 다음 영상도 놓치지 않을 수 있어요.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해요.